한국인이 만든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가 연일 폭락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싹튼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부르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 내다 파는 극단적인 투매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이번 폭락이 가상화폐 세계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인 열풍 속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발행된 가상화폐들. 그중에서도 테라와 루나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코인입니다. 불과 5달 전인 작년 12월, 테라의 시가총액은 23조 원, 루나의 시가총액은 39조 원이었습니다. 각각 포스코와 현대차 시총에 맞먹습니다. 이 두 코인이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습니다. 테라는 고점 대비 57%가 폭락했고, 루나는 고점 대비 무려 99% 폭락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 50조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테라와 루나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한국인 권도영 씨가 만든 코인입니다. 알고리즘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테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큰손들이 테라와 루나를 대거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긴축이 계속되자 우선 위험한 자산부터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돌아갈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아직 덜 돼 있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실험이라는 거죠. 일단 한번 불신이 싹 트자 너도 나도 코인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신이 불신을 부르는 극단적 투매 현상. 블룸버그는 죽음의 소용돌이로 향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재산을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영국 가디언지는 이번 사건을 가상화폐 세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빗댔습니다. 가상화폐 거품이 이 사건을 계기로 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순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코인 열풍을 타고 현금을 쓸어 담으면서 단 1년 만에 자산이 8배나 늘어났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2017년 10월에 처음 문을 연 뒤 코인 열풍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조 7천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원, 영업이익률이 무려 88%나 됩니다. 작년에 장사 잘했다는 현대차의 15배입니다. 현금을 쓸어 담은 겁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 두나무는 막강한 자금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중고 명품 시계 거래, 부동산 투자까지 자회사가 14개나 됩니다. 총 자산 규모는 10조 8천억 원. 불과 1년 만에 8배나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5조 원이 넘는 76개 대기업을 발표했는데 두나무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나무는 자산 10조 원도 넘어서 상호 출자 금지 대상 대기업에도 단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나무는 관련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두나무가 단숨에 자산 10조 원을 돌파한 건 고객들이 현금으로 넣어놓은 예치금 5조 8천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아직 금융사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 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이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산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게. 대기업 집단 순위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SK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에 힘입어 처음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자산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카카오가 15위, 네이버 22위, 넷마블 35위, 넥슨 39위로 IT와 게임 업체들은 순위가 급상승했고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만든 크래프톤도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에 진입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가상화폐는 투기다, 잘못된 길이고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오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제도권 금융인사들의 경고 메시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상화폐들의 가격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회에 나온 금융당국 수장은 작심하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세금은 왜 매기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컨대 그림을 사고 파는 데에서 양도사익이 있으면 저는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보호해 줘야 되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냐는 건 아니거든요. 가상화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고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겁니다. 이런 경고는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지난주 가상화폐는 투기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고 비트코인에 대해 거품과 단기 급락을 경고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꺾이는 추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일주일 사이 20% 정도 떨어졌고 도지코인도 사흘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인 자체의 가격이 0원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1억이 돼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유교입니다. (2030) 세대가 주식보다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오를 땐 크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추락할 정도인데 이 위험한 시장에 너도 나도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지 2030의 돈이 몰리는 곳을 통해서 2030의 요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노경진 기자입니다. 대학생 조부현 씨. 작년에 1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9달 만에 확인해 보니 93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조 씨는 주식 투자하던 돈을 다 빼서 가상화폐에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이 없겠다. 왜냐면 되게 막 투자의 기회는 잘 오지 않고 큰 이런 기회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다들. 3천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52조 원. 그런데 석 달이 지난 3월에는 절반인 26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액은 18조 7천억 원. 코스피 개인 거래액보다 3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국내 주식 아예 뺀 거는 한 2-3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한번 들어오면은 주식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를 땐 가파르게 오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땐 빠르게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주로 2030 세대입니다. 번 노동의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적금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그건 옛날 말인 것 같고.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모든 게 불확실하고 미래는 어둡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나는 내 집도 없을 거고 안정된 소득도 없을 거고 연금도 없을 텐데 여기서 한 방을 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젊은 세대들. 거품을 경고하는 것 말고는 우리 사회가 자신 있게 답해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